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채널명을 바꾼 3D Max 리깅 마스터입니다. 3D Max로 처음 애니메이션을 배우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잡기 전에 먼저 캐릭터 모델링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리깅과 스키닝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 리깅과 스키닝이 어떤 개념인지 알려드리고 간단한 로우 폴리곤 캐릭터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작업을 하면서 리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리깅과 스키닝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쭉 보셔도 좋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적절한 로우 폴리 캐릭터를 한번 받아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올려둔 무료 모델링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건데요. 저와 똑같은 모델링을 받아서 따라해 보실 분들을 위해 다운로드 사이트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둘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뜰 텐데 여기서부터는 영상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폰지밥 캐릭터를 한번 받아볼 건데요. 여기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리게 되고 스크롤 조금 내려보면 연한 회색으로 다운로드라고 적힌 글자를 누르면 파일이 받아지게 됩니다. 받은 파일을 압축을 푼 뒤 3D Max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니 모델링이 좀 어두워 보입니다. 단축키 숫자 8을 눌러서 환경 설정 창을 열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글로벌 라이팅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서 모델링의 색깔을 밝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델링만 있는 상태로는 캐릭터를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이때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하는 작업을 리깅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리깅 작업은 보통 리깅과 스키닝 작업을 포함해서 부르는 편인데요. 리깅은 모델링에 맞춰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뼈대나 장치를 세팅하는 것을 말하고, 스키닝은 그렇게 맞춰둔 뼈대에 모델링을 연결시켜서 각 뼈대의 영향력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쭉 보여드릴 텐데요. 실무에서 이렇게 모델러분에게 모델링을 받게 되면 웬만한 세팅은 바로 리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춰진 상태로 받게 되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나 개인작을 위해 구한 모델링은 리깅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세팅이 안 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이 모델링 같은 경우도 겉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리깅 작업을 하기 전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몇 부분 있는데요. 우선 프론트 뷰에 보이는 것처럼 모델링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뒤돌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0도로 회전시켜 모델링이 앞쪽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그 후 프론트 뷰에서 모델링의 와이어를 켜고 확대해서 그리드와 비교해보면 모델링의 영축이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의 위치도 바닥 부분이 아니라 애매한 위치에 있죠. 지금부터 이것들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먼저 X축의 위치를 0으로 바꿔서 정면에서 봤을 때 모델링이 정확히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해줍니다. 좌우 대칭형 모델링은 스킨 작업을 할 때 한쪽의 작업을 끝내고 반대쪽 작업은 작업한 한쪽 면의 세팅값을 그대로 옮겨주는 미러라는 기능을 쓰게 되는데, 이때 이 축과 모델링의 위치가 위치값 0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대칭으로 생긴 모델링이더라도 미러가 되지 않아서 같은 작업을 두 번 해야 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잘못된 축과 위치는 게임 개발을 할 때 버그나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리깅 작업을 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사이드 뷰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뷰에서도 위치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와이어상으로 몸통과 다리의 중심 부분을 중심축에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뷰의 위치까지 수정을 했다면 다음은 모델링의 축의 위치를 위치값 0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커맨드 패널의 하이어라키에 가면 모델링의 축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펙트 피봇 온리 메뉴를 활성화시키면 모델링은 움직이지 않고 축의 위치만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축의 위치를 X, Y, Z축 모두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깅 작업을 하기 전 확인하고 수정해야 될 것들이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델링이 선택된 상태로 모디파이로 가서 에디터블 폴리에서 버텍스를 활성화하고 모델링의 전체 버텍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웰드 메뉴 설정에서 범위를 0.001 정도로 매우 작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포와 애프터의 버텍스 수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간혹 모델링의 특정 부분의 버텍스가 떨어져 있어서 눈으로는 하나의 버텍스로 보이지만 여러 개의 버텍스가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태로 리깅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한쪽의 작업을 복사하는 미러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게임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텍스 웰드 작업까지 하면 모델링을 리깅 작업하기 전에 확인하고 수정해야 될 것들은 대충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작업은 모델러 분들에게 모델링을 전달받게 되는 실무에서는 대부분 모델러 분들이 세팅을 해서 주시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작이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한번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무에서도 모델러 분들이 실수로 누락한 작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패드로 리깅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패널에 크리에이트, 시스템 메뉴에서 바이패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바이패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 모양의 뼈대가 생기는데, 이 뼈대를 모델링에 맞춰서 조정하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 작업이 리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바이패드의 아무 부분이나 선택된 상태로 모션 메뉴에 가게 되면 바이패드에 관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 모양의 그림으로 된 피규어 모드를 클릭해주면 아래의 메뉴가 바뀌게 되고 이 바이패드의 위치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스트럭처 메뉴를 켜주면 바이패드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의 뼈의 개수와 존재 유무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파인 링크는 허리 부분의 뼈대 개수인데요. 보통의 게임 캐릭터는 SD 캐릭터는 2개, 실사용 캐릭터도 3개 정도로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리깅과 스키닝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단순한 형태의 모델링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파인 뼈의 개수는 1개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스파인 뼈를 캐릭터의 머리 부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핑거는 손가락이죠. 손가락은 모델링의 손가락 개수에 맞춰 4개로 해주겠습니다. 토우는 발가락의 개수인데 하나인 기본 상태로 두고, 발가락의 관절이 여러 개일 필요는 없는 모델링이라 토우 링크를 하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트라이앵글 펠비스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고 트라이앵글 넥을 체크해줍니다. 이것은 상체와 하체의 중심이 되는 골반뼈와 허리뼈의 링크 구조에 관한 옵션인데, 오늘은 리깅과 스키닝이 무엇인지에 관한 영상이니 자세한 설명은 바이패드에 대한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한 모델링에 맞는 기본적인 뼈대 구조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뼈대의 위치와 크기를 모델링에 맞춰 주겠습니다. 먼저 바이패드의 골반 안쪽에 있는 마름모 모양의 BIP001을 클릭해 줍니다. 이 BIP001은 컴이라고도 하며 모든 바이패드의 구조의 중심이 되는 뼈입니다. 이 컴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X축의 위치를 0으로 바꿔서 바이패드의 축 위치를 모델링과 같이 중심축에 오게 합니다. 다음은 높이를 모델링의 골반과 맞춰주겠습니다. 지금 모델링 같은 경우는 허벅지 뼈를 클릭해서 보이는 축의 높이를 모델링의 다리 부분인 바지 모양이 시작되는 와이어의 위치와 같도록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골반뼈 펠비스를 클릭해서 사이즈 조절을 하겠습니다. 축의 방향을 뷰포트에서 로컬로 바꿔주고, 가로로는 허벅지 뼈의 중심이 바지 부분의 중심에 맞을 때까지 키워줍니다. 다음 골반뼈의 높이는 적당히 이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사이드 뷰에서 두께를 모델링에 맞게 적당히 키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컴의 위치와 골반뼈의 크기 조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다리뼈를 맞춰줄 텐데요. 여기서 제가 작업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깅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와이어가 복잡하게 겹쳐서 구분하기가 힘들 때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하이드 시켜놓고 작업을 하는데요. 우선 모델링을 클릭하고 모디파이에서 엘리멘트를 클릭해줍니다. 그 후 전체 모델링을 선택하고 작업을 할 다리 부분만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드래그로 제외시켜 준 뒤에 Hide Selection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할 다리 부분의 모델링을 제외하고 모두 숨겨지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엘리멘트를 해제하고 모델링과 왼쪽 다리 부분의 뼈들을 선택한 뒤에 이 부분 Isolate Selection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것들이 모두 숨겨진 상태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작업할 부분만을 남겨두고 작업을 하게 되면 겹쳐서 복잡하게 보이는 와이어도 비교적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벅지 뼈의 위치를 종아리 뼈와 관절에 맞춰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모델링의 와이어를 보고 무릎 부분으로 적절한 와이어 위치를 확인합니다. 저는 이 부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 후 종아리뼈의 축의 위치가 방금 확인한 무릎 부분의 와이어 높이에 맞도록 허벅지 뼈의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종아리뼈의 축의 위치는 무릎의 중간 부분에 맞도록 맞추지만 지금 작업하는 모델링의 경우 다리가 무릎에 구분 없이 일자로 뻗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허벅지와 종아리뼈도 일자로 맞추게 되면 리깅 작업이 끝나고 애니메이션을 할 때 다리가 멋대로 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뼈를 약간 앞쪽으로 돌려주고 종아리뼈를 뒤쪽으로 돌려서 두 뼈가 일자가 아니라 약간 굽어진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발 부분 뼈의 축의 위치를 모델링에서 적절한 위치에 맞도록 종아리뼈의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뒤엔 발 부분의 뼈가 바닥 축에 닿도록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뼈인데요. 발가락 뼈를 클릭해서 축의 위치를 확인하고 모델링에서 굽혀지면 적절하겠다 싶은 위치를 맞춰줍니다. 저는 이 정도 위치면 될 것 같네요. 발가락 뼈의 크기도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사이드 뷰에서 다리 뼈들의 각도와 위치를 맞췄습니다. 이제는 퍼스펙티브 뷰에서 마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에서 확인을 해보니 허벅지 뼈의 중심과 모델링 다리의 중심이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아이솔레이트를 해제시켜서 골반뼈의 위치로 다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사이드 뷰에서는 적절히 뼈대를 맞춰놨지만 프론트 뷰나 퍼스펙티브 뷰에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각도나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뼈대를 적절히 회전해서 모델링의 다리 부분과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준 뒤엔 각 뼈들의 부피를 모델링 사이즈에 맞게 적절히 바꿔주겠습니다. 관절의 위치와 각도를 다 정한 뒤에 최종적으로 부피를 바꿀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바이패드를 박스로 바꿔서 조절하는 편입니다. 먼저 허벅지 뼈를 더블 클릭해서 하위에 연결되는 다리뼈들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 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뒤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메뉴를 열어줍니다. 이곳에서 디스플레이 에즈 박스 메뉴를 체크해주면 선택되어 있는 바이패드가 박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패드를 박스 형태로 바꾸게 되면 모델링과 겹쳐 있어도 확인하기가 쉽고 부피를 조절할 때에는 모델링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크기로 맞추기 편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작업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이패드의 부피는 모델링보다 살짝 크게 조절하면 리깅 작업이 끝난 뒤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각 부위를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의 바이패드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을 해제해서 숨겨뒀던 부위들을 다시 보이도록 해줍니다. 그럼 반대쪽 다리가 언밸런스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작업이 끝난 쪽의 다리뼈들을 모두 선택하고 카피 페이스트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컬렉션 메뉴를 클릭하고 포스처 메뉴에 있는 카피 포스처 버튼을 눌러 선택되어 있는 뼈들의 상태를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 이곳에 페이스트 포스처 오퍼신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복사한 다리뼈들의 상태가 반대쪽 다리에도 똑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위치와 각도, 부피는 복사가 되지만 박스로 바꿔놓은 상태까지는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도 박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체 부분의 리깅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다시 숨겨뒀던 다른 부분의 모델링을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모델링을 클릭하고 모디파이 탭에 가서 엘리멘트를 활성화시킨 뒤 Unhide All을 눌러줍니다. 다시 엘리멘트 상태를 해제시키고 조정이 완료된 펠비스 본도 박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남은 머리 부분과 팔 부분의 바이패드도 맞춰주겠습니다. 저는 이 모델링에서는 바이패드의 목 부분과 얼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목과 머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Hide Selection 메뉴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위라고 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게 되면 바이패드가 전체 다 삭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주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 부분을 바이패드의 스파인 부분으로 맞춰줄 건데 아까 펠비스 본의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이미 스파인 본의 축의 위치가 적당한 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치는 놔두고 부피만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인 본을 박스로 바꿔주고 모델링의 머리 부분에 맞게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스파인 본을 조정하면 이렇게 팔 부분의 본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아직 팔 부분에 리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팔 부분의 리깅을 먼저 끝내놓고 스파인 본을 나중에 조절하게 되면 기껏 맞춰놓은 팔 부분의 위치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꼭 순서에 맞게 리깅을 해야 합니다. 머리 부분의 리깅도 끝난 것 같으니 이번에는 팔 부분의 리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도 다리를 작업할 때처럼 한쪽 팔 부분만 남기고 모델링을 하이드 시켜주겠습니다. 엘리멘트를 활성화시키고 모델링 전체 선택, Alt를 누른 상태로 한쪽 팔 부분을 제외시킨 뒤 하이드 셀렉션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멘트 메뉴를 해제해줍니다. 이제 작업할 바이패드 부위와 모델링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의 제일 상단 부분인 클라비클을 더블 클릭해서 왼쪽 팔뼈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클릭한 상태로 팔 부분의 모델링을 클릭해서 추가로 선택한 뒤 다시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을 눌러줍니다. 먼저 프론트 뷰에서 어프한 부분을 클릭해서 축의 위치를 보고 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의 위치에 맞게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어프암을 선택해서는 위치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클라비클 본을 선택해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퍼암을 회전해서 팔 부분과 각도를 맞춰주겠습니다. 회전시키기 전에 축의 기준이 뷰가 아니라 로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야 합니다. 이때 프론트 뷰에서만 확인을 하면 안되고 사이드 뷰, 퍼스펙티브 뷰를 바꿔가면서 모든 방향에서 봐도 맞는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모델링의 와이어를 보고 팔꿈치의 위치로 적절해 보이는 와이어를 확인합니다. 저는 이 와이어 같네요. 그 후 무릎 부분 바이패드를 세팅할 때처럼 포람 부분의 축의 위치를 팔꿈치 부분의 와이어에 맞도록 어퍼암의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핸드본의 축의 위치를 모델링의 손이 꺾이는 부분, 저는 여기쯤으로 하겠습니다. 이곳에 맞도록 포람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보니 모델링의 손바닥 각도와 바이패드 핸드본의 각도가 서로 안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본의 각도를 돌려 맞춰주겠습니다. 바이패드 와이어가 단순한 부분이 손등이고 복잡한 부분이 손바닥 부분이니 잘 확인하고 모델링의 손바닥 방향과 맞게 맞춰줍니다. 핸드본의 사이즈를 바꾸면 손가락 본의 위치도 다 바뀌기 때문에 손가락 본의 위치를 잡기 전에 핸드본을 박스로 바꿔 사이즈도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손가락 부분의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 팔의 리깅 세팅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솔레이트 메뉴를 끄고 반대쪽 팔도 세팅 값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클라비클을 더블 클릭하고 모션 메뉴에 가서 아까 다리를 작업할 때에는 이 아래쪽 메뉴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콜렉션 메뉴를 클릭해 줬지만 지금은 다리를 작업하면서 이미 아래쪽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카피 포스처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아래의 이미지로 작업한 팔 부분의 세팅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페이스트 포스처 오퍼십 메뉴를 눌러서 반대편에 복사해주면 반대쪽 팔도 세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제 컴과 방금 복사한 오른쪽 팔 부분을 모두 박스로 변경해주고 숨겨뒀던 모델링을 언하이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리깅 세팅이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이패드가 아닌 추가 본을 생성해서 코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본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뷰로 바꿔주고 크리에이트, 시스템에 본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메뉴가 활성화된 상태로 코가 시작되는 부분에 마우스 왼쪽 클릭, 그리고 중간에 한번 꺾어지면 좋을 것 같은 위치에 다시 한번 클릭, 마지막으로 코가 끝나는 부분에서 클릭해서 코 부분을 제어할 2단 본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마무리 지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번 더 눌러서 활성화되어 있는 본 메뉴를 해제해줍니다. 마지막에 생성된 이 본은 본을 생성할 때 끝부분에 자동으로 추가로 생성되는 엔드본이라고 하는데 엔드본과 연결되어 있는 본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끝부분의 위치를 잡아줄 때 쓰지만 지금은 적당한 길이와 위치에 생성했기 때문에 이 엔드본은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뷰에서도 적당한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살짝 옆으로 이동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도 바이패드와 같은 방법으로 박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 부분을 제어할 코본도 생성을 완료했는데요. 이 상태로는 머리를 움직였을 때 방금 만들어준 본은 같이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움직일 본에 코를 움직일 본을 링크 시켜줘야 합니다. 먼저 셀렉션 필터에서 All이라고 되어 있는 세팅을 본으로 바꿔서 본이 아닌 다른 오브젝트는 선택이 안되는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셀렉트 앤드 링크 메뉴를 활성화시킨 뒤에 첫 번째 코 본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끌어서 머리를 제어할 스파인 본에 링크 시켜줍니다. 이렇게 점선과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고 붙일 대상 본의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금 전에 셀렉션 필터 세팅 값을 본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바이패드가 아니라 모델링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세팅 값을 본으로 바꿔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스파인 본을 움직였을 때 코 부분의 본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깅과 스캐닝 작업 중 리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팅해둔 바이패드와 본에 모델링을 연결시켜서 적절히 세팅 값을 조절하는 작업을 스캐닝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만들어둔 리깅 파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캐닝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델링을 최종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3D Max 리깅 마스터였습니다.